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1시간 동안 함께해드린 추경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 오른 3,178.7명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곧바로 상승세로 전환해서 장중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0.29% 상승한 969.99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진 종목들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목요일 수익특공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1부에는 여러분의 기초교육을 탄탄하게 잡아주실 문정은 대표님 모셨고요. 2부에는 오늘 시장 분석과 또 종목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실전 교육 시간인 우리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 모실 예정입니다. 먼저 1부의 문을 빠르게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문정은 대표님과 더 알차고 유익하게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거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 준비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만 누르시면 보다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 보아캐스터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방송 이후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 이 노란톡방에서 모두 이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도 우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가님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에 빠르게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은 대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문정은 대표고요. 우리는 주식을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찬 교육 강좌 준비했으니까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공무주 또는 무증, 유증에 관한 그런 청약 방법, 절차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트조차도 볼 수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트를 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캔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그런데 나는 캔들 좀 아는데 그건 너무 기초의 기초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캔들은 조금 많이 몰랐던 거구나. 오늘은 좀 더 알차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만큼 교육 알차게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제 교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먼저 차트로 봤을 때 우리 캔들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약간 예전 자료긴 하지만 조금 좋은 예제가 들어있어서 가져와 본 차트입니다. 바로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월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야, 여러분들 보시면요. 무려 424% 상승한 이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차트 보시면은 그 흔한 이평선 하나 없고요. 그리고 거래량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캔들 하나로만, 이 캔들로만 가득 차 있는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캔들만 보고도 어떤 종목이 좋고 이런 거를 가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월봉 차트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2% 하락을 하면서 저점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쭉 계속해서 올라가서 424%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도 한번 볼게요. 14년 8월부터 15년 5월 사이의 일봉 차트인데 자,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 보이시면서 123% 상승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의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화살표인데 여기도 무려 15년 1월 달 기준인데요. 117%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든지 그 편입 구간이 어디에 들어가야 적정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통해서 잡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캔들은 차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정보 공유하시고 오셔서 대화 많이 나눠보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참여 방법 좀 궁금하시죠? 네, 저희 캐스터님께서 참여 방법과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좀 도와드릴 거예요. 보아 캐스터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받았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셔도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지금 저 보아캐스터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또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 문정은 대표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이 기초 교육까지 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기회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해주고 계신지 톡방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꽃사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정은 대표님 이 광고가 많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우리 문정은 대표님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알블님 반갑습니다. 우리 닉네임이 문정은님인 분이 들어오셨네요. 문정은님 반갑습니다. 꽃사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자님 계속해서 애청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꽃사수님도 반갑습니다 하고 하트가 달린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터님 반갑습니다. 위로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응바보님 반갑습니다. 우리 까비님도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주린마님, 주식조아님 반갑습니다. 나은님 반갑습니다. 수호천사 팡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문정은 대표님 오늘도 굉장히 알찬 정보 가득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좀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점들 궁금하신 주린이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딱 이 1부 30분만 들으셔도요. 그 모든 흐름들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지금 우리 문정은 대표님의 수업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정은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캐스터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앞에서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차트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캔들에 대한 개념과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이 캔들은요. 현존하는 그런 많은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캔들은요. 바로 일본의 혼마 무네히사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기술적 분석입니다. 무려 3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좀 도움을 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스티브 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캔들 차트를 사용한 최초의 서양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정말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캔들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연방준비위원회나 세계은행 또 금융투자기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요 캔들 기법을 통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이어오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스티브 니슨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캔들 기법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말로 사케다 전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IT 버블이 있을 때 그때 HTS 개발이 정말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자, 그 개발 활성화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캔들로 자리매김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3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긴 세월 뚫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캔들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쉽다, 가볍다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과 또 어떻게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교육 30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캔들 하면요. 보통 이런 모양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좀 당연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고 하고요. 파란색 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좀 판 모양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약간 꼬리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요. 양봉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런 모양으로 있고 그 위에 꼬리 같은 게 이렇게 위아래로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양봉과 음봉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천천히 저 따라오시면 되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세워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까만색 선을 우리가 시초가가 형성되는 기준으로 볼게요. 이쪽이 바로 시초가 또는 시가라고 하죠. 이렇게 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종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딱 보면요.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죠. 가격이 더 크죠? 이럴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거는 양봉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봉은 또 반대가 되겠죠? 자, 이 까만색 선이 우리 시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시가가 장 초반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00원에 형성된 시가입니다. 자, 그런데 장중에 갑자기 9,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8,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러다 결국엔 7,000원이라는 종가를 형성하면서 끝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10,000원인 시가보다 7,000원인 종가가 더 작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음봉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네모난 판때기라고 보실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위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럼 각각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일단은요,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캔들의 몸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몸통의 구성은 시가와 종가다라고 이미 명시가 돼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기준이 시가라고 했을 때 양봉 기준입니다. 종가는 위에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었을 때 하나의 어떤 몸통 같은 게 그려져지는 그걸 우리는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몸통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꼬리는 과연 뭘까 궁금하시죠? 그것도 위아래로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많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거래량이 좀 적을 때 그냥 그런 흔적을 남겨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시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장중고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동시에 장중저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살펴봤듯이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종가가 이렇게 위에 형성이 됐을 때 이런 양봉이 뜨는데요. 자, 우리 장중고가는 어떤 말이죠? 장중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고가라고 장중고가라고 합니다. 자,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중간에 고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등락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저가 한번 때려주고 쭉 등락하다가 요 종가에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 요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습니다. 요럴 때
꼬리들로 이런 흔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는 고가와 저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한번 해드려요. 자, 캔들의 구조는 어떤 거다? 그렇죠. 몸통에 해당하는 시가와 종가가 있겠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꼬리에 해당하는 저가와 고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캔들 하면 시가, 종가, 또 고가, 저가를 딱 떠올리시면 그 캔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개념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한 번 가져와 왔습니다. 자, 우리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가가 10,000원에 형성됐어요. 그런데 종가가 이거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양봉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가 뚝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 형성이 됐다 하면 이런 모양의 파란색으로 우리 하락세를 나타내는 파란 모양의 음봉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통은 뭐다? 바로 시가와 종가다. 그럼 꼬리는 뭐다? 장중 고가, 장중 저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고 뭐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올라가는 그 고가와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아직도 조금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셔도 되고요. 제가 바로바로 답은 못 해드리겠지만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 또 답을 다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러면 그 노란톡방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지 저희 보아캐스트님께서 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부탁받았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정은 대표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톡방에 입장하셔서 내가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요. 지금 문정은 대표님이 바로 대답은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저 보아캐스터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꼭 읽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 이후에 라이브 교육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라이브 교육 링크도 노란톡방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상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트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내드레님이 역시 대표님 강의 최고입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아까 제가 닉네임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문정은 대표님 미모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한다는 댓글도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게다가님 반갑습니다. 우리 피터님 주린이한테 최고예요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주린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방송에서의 교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린이 여러분이라서 나는 일주일에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기초 교육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 꼭 시청하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희님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미인이시네요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린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우리 흰님 차트 봐도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 차트 보는 방법도 몰랐던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이제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알아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위종우님은 이해를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송 계속해서 다시 보기 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문정은 대표님께 질문 남겨주시면요. 문정은 대표님 정말 대단할 정도로 하나하나 다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댓글을 이용해서 좀 내가 궁금한 점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라이브 교육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달래님, 따상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더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정은 대표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보아캐스터님 노란 톡방 상황 정말 친절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시가가 10,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가 이제 20,0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가보다 10,000원인 시가보다 20,000원인 종가가 더 높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양봉이다라고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캔들의 몸통이다. 그래서 종가와 시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꼬리는요, 바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은 부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꼬리는 고가와 저가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음봉은 그럼 좀 반대되는 그 몸통 모습이 있겠죠. 시가가 위에서 10,000원에 형성을 했었을 때 종가가 5,000원에 마감을 했다고 보면은 보면은 종가가 더 낮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 파란색으로 나타내면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꼬리 고점과 최저점은 양봉과 마찬가지로 고가와 저가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봉과 음봉 어떻게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요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요거에 따지시면서 양봉과 음봉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캔들은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때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반대로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나타냈을 때 캔들은 또 당연히 이 장대 음봉으로 나타나겠죠. 이때는 어떠한 매수세도 없이 매도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겠다. 이런 거가 바로바로 해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캔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고점을 한번 빡 찍고 다시 돌립니다. 이때 바로 꼬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장중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흐름으로 찍어 내려와서 지금 시초가와 지금 현재가가 아주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시초가와 종가가 아주 똑같이 결부되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그냥 캔들이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보시지 마시고 어떻다? 매수세, 여기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죠. 이쪽은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정말 팽팽하게 대립을 했구나. 공방이 치열했구나. 요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내 투자 계획을 좀 더 알차게 세워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매도세가 먼저 강하게 들어오다가 또 반등을 하면서 이 꼬리가 형성이 되죠. 네, 같이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반대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자, 하락으로 시작했던 우리 주가가 상승을 타게 되면서 고점 한번 찍고 저점 찍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꼬리를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에 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와 매도세 이 세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구나, 서로 공방이 치열하구나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드릴 부분이 바로 캔들 하나만 딱 보고서 이게 캔들이구나, 양봉이구나, 음봉이구나 요런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요 개념보다도요. 일단은 그 캔들 그 크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위아래로 달려있는 꼬리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꼬리를 보게 되면요.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 있고 또 매도세가 얼마나 치열하게 다시 받쳐주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현재 이 종목의 향후 방향성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캔들 개념에 대해서 좀 살짝쿵 알아보게 됐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충실한 강의 준비해 드릴게요. 주린이 교실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밤 되세요. 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의 문을 열어주실 우리 시황 요정님입니다. 시황 선생 반재혁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오늘도 오늘 시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방송 말미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재혁 전문가님의 수익률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데요. DPC 같은 경우 79.4%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CS 윈드도 각각 63.4%, 52.8%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37.2%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26.8%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는 종목이 내 포트에도 담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시황 선생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 선생, 수익특공대 시황 선생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점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보아캐스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공매도가 5월 3일 월요일, 화요일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공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백신 많이들 맞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 주가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한다. 그리고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감량한다. 이런 말씀드렸고 충분히 준비가 됐을 것 같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조금 강도가 좀 셌죠. 저희도 준비가 된 것 같지만 이거 공매도로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거의 1년 만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도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허점을 조금 파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수익률 이번 주에는 크게 자랑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만큼 저희도 사실 힘들었던 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그 월요일 날 힘들었었던 부분이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까지만 잘 버티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역시나 제 예상은 조금 맞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고 진짜 거의 멘탈이 거의 이게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멘붕이 거의 올랑말랑까지 갔었는데 화요일 날 오후부터는 좀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어쨌든 이 멘탈 관리만 잘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더 기회는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실은 뭐 조금 수익을 조금 깎아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만큼 이제 그분들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뭐 일부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솔직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죠, 그죠? 저희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60일 기간의 상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하고 이쪽들은 이게 아직 없어요, 그죠?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지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공매도 때리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좀 기울어진 아직까지는 운동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청원도 하고 있는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공평성이, 형평성이 있어지려면 이것을 이제 자기가 어떤 그 매매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행위가 숏커버링인데,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막 머리띠를 하더라도, 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숏커버링 잘 나오진 않죠. 그건 왜냐면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빌리기 때문에 이자는 내야 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을 낼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한테는 조금 아직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일단은 수집 않는 장사죠, 일단은. 때리는 입장에서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개월밖에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은 형평성이 좀 약간은 어긋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 먼저 드렸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공매도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멘탈 관리 워낙 잘된 사람이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사실 저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웃어야 저도 웃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가끔 가다가 좀 짓궂으신 분들은 좀 안 좋은 얘기도 하죠. 그리고 힘들 때 특히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서로 이럴 때 힘들 때 서로 같이 응원하고 이러면서 이 장을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오늘 장에서도 참 사실 이제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막 신경을 쓰시니까 저도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밤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약간 오늘 좀 판단이 있어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그래도 수익을 냈고, 그래도 좀 더 많이 내냐, 더 크게 내냐, 조금 내냐, 요 차인데, 어쨌든 저도 내일부터 더 이렇게 멘탈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기 있죠. 그 뭐 기사 요즘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첫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과 공매도의 악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한두 해 얘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공매도 첫날 엄청 두들겨 맞다가 공매도 이제 너무 과열됐다 하니까 그날은 또 뭐 반등했다가, 또 오늘은 또 2% 3% 빠지다가 막판 살짝 들어올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일단은 뭐 요것만 봐도 이거는 뭐 지금 뭐 기관과 외인과 왔다 갔다 하죠. 막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누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막 지금 서로 이제 수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게 조금 이제 진정이 되려면 뭐 다음 주나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기관도 외인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 코스닥은 이제 천스닥은 좀 깨졌어요. 일단은 깨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짚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외인과 기관, 기관은 뭐 많이 던지지 않았지만 외인들이 던진 것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이 사실은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빠진 만큼 사실은 이제 뭐 언덕이 높고 뭐 산이 높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의 영향을 덜 받는 이쪽으로 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제가 뭐 캔들에 대해서 뭐 자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많이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조정을 받았고 천스닥도 깨진 상태이고, 그리고 한 60일선에서 반등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60일선도 깼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강하게 깼죠.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깼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정치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날 오전에는 더 밀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거의 뭐 멘붕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아무튼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121선까지 살짝 깼다가 역시나 오전은 잘 버티니까 오후에 빨갛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양, 그렇죠?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양을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지수에서도 이런 망치형이 나오는데, 이게 종목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캔들 얘기는 잘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지수상에서도 이런 망치 형태, 그 바닥에서 망치 형태가 올라오면, 망치형이 나오면은 다시 상승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일단 높은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살짝 또 올렸어요. 근데 이게 누가 올렸냐? 외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이거를 아까 보니까 개인이 올렸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캔들 우산형이고 굉장히 신뢰성 있는 망치형. 이게 뭐 빨갛고 파랗고 이게 문제는 아니죠. 바닥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다시 올린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조금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이게 신의 한 수예요. SKIT 이번에 이게 상장을 하는데 많은 그 청약 증거금이 이쪽으로 들어갔었죠. 거의 82조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뭐 물론 SK가 워낙 또 이런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요거 뭐 따사 한번 잡아보시려고 또는 이렇게 해서 청약으로 해서 이 SKIT로 해서 81조가 들어갔습니다. 무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60조였던 것 같은데 81조. 그래서 SKIT는 뭐 잠깐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 분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에서 공매도 때문에 조금 상황이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좀 더 좀 더 이렇게 위로 보시는 분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81조가 들어갔다가 사실 뭐 그렇게 다 청약 넣는다고 해도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신주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 절반은 돌아왔어요, 다시. 81조 중에서 한 40조 정도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0조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뭐 50조, 60조 그러는데 하이닉스를 통째로 다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물론 다 개인의 돈은 아니겠지만 이제 증시에 이렇게 자금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물론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이런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수급에도 많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공매도를 때리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금이 만약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 항상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든지, 물론 셀트리온 삼형제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뭐 시장 자체가 그래서 뭐 기관과 외인과 이제는 개인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파워를 가진 이런 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해졌고, 그래서 뭐 제 방송을 보셔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뭐 제가 시크릿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크릿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이제 텔레치스라고 있는데요. 텔레치스라는 회사는 이제 요즘
굉장히 그 자동차 그 회사들이 좀 이게 악재가 사실 악재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악재가 뭐냐면 반도체 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게 문제로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 회사들은 이제 사실 파운드리에서 엄청나게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조금은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사실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쪽 부분을 약간은 저기 외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다른 외국에서 이게 수급을 했었는데 오늘 텔레치스가 그런 이게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에 힘입어서 상한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한가 쳤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그 같이 이번에 이게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오신 회원분들이 이제 그 텔레칩스 이거 어때요?라고 해서 제가 좀 더 보세요라고 했는데 뭐 오늘 바로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뭐 회사 자체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25분이죠, 제가. 네, 1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빨리 진행하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수익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늘은 이렇게 뭐 삼성이라든지 또 LG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제 대형 이제 이런 그 초대형 우량주들이 살짝 이제 쉬어가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간만에 대한항공, 사실 뭐 대한항공은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 들고 나왔는데 사실 예전부터 추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못 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뭐 쉽진 않죠. 분석 자체가 회사들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이 잘 여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분 관계 이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근데 요런 모든 것을 딱 뚫고서 뉴스 하나로 해서 이 오늘 대한항공이 좀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워낙 대한항공의 움직임이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데 4.74% 끝까지 뭐 수급이 굉장히 엄청나게 잘 따라줬죠.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 오늘 무슨 뉴스였냐 하면은 대한항공에서 뭐 어차피 대한항공이 그 항공회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실 먼저 이야기를 끌고 나왔죠. 플라잉카라고 하는 UAM 도시명 모빌리티 해서 이제 비행기 그러니까 약간 드론을 사람이 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은 물론 도로에서도 달리지만 보통 미래에는 어때요? 날아다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뭐 크게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2040년대에는 보통 뭐 우리가 미국 뭐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국방의 천조를 들여서 천조국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천조보다 더 많은 1600조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시장이 작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 대한항공이 그런 항공에 대해서는 일가견 있는 회사이고요. 이 대한항공이 알고 봤더니 오늘 뭐 저녁 뉴스에 다시 또 떴는데 현대자동차랑 그래서 UAM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그래서 이제 거의 5%대 가까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은 뭐 항공이라는 산업이 오래된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뭔가 성장 항상 제가 뭐 비전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이 얼마나 크게 확대가 될까라고 했을 때 오늘은 그 비전이 먹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의 실적을 볼 것인가,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을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미래의 비전이 좀 더 가치를 평가를 받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러고 사실은 뭐 UAM 하면은 이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UA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래의 모빌리티, 미래의 움직임인데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이제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때 수익이 많이 나신 분도 계셨는데 이때가 아마 3월 21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유상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날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권리락을 쭉 떨어지죠. 2만 원 밑으로 그때 빠졌는데 이거는 신주 인수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던 거고요. 그러고 이제 그런 어떤 유중에 그 이벤트가 지나고 나니까 계속 주가가 조금은 계속 누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망치형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망치가 딱 나옵니다. 아직 뭐 유중 이벤트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나려면 사실은 6월 초까지 가야 되는데 유중 이벤트가 너무 길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요거까지 다 지나봐야 내가 이제 그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내가 살지 아니면은 신주 인수권을 되팔지 결정하시고 그래서 6월 초까지는 돼야 유중이 다 이벤트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유중 이벤트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렇죠? 한화 시스템도 역시 거의 5%대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플라잉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회사도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중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누워 있지만 이것도 역시 미래의 어떤 비전과 성장성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금 보니까 주가 많이 눌려 있네요. 사실 뭐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찍고 돌리는 이런 망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올해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항공우주 역시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겠죠. 역시 망치 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25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시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텔레시스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오늘 한 번에 딱 상하가고 요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또 망치형 있어요. 오늘 망치형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하가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시크릿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도 자동차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밑에 망치형 나오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래간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고 최박 캐스터님 죄송해요 혼자서 이야기해서 최박 캐스터님 이렇게 실시간 카톡 상황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크릿 종목 힌트가 공개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종목도 굉장히 힌트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서요. 오늘 종목은 이 세 글자인데요. 제가 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 각각 힌트를 드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세 글자를 조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글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3분이면 금방 끓여서 먹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라서 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땡라면은 잘 먹지를 않습니다. 땡양라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동물 이름인 이 음식도 있습니다. 이 음식의 첫 번째 글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글자에 대한 힌트 좀 드릴게요. 우리 스위트공대 가족분들 중에서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토피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토끼 캐릭터의 이름은 주디고요. 여우 캐릭터의 이름은 이 한 글자인 요것인데요. 요게 이 두 번째 글자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이 로맨스 영화 같은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 4885 이 영화가 요 장르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싸움하는 장면도 많고요. 귀신이 나오진 않지만 뭔가 악당들이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이 세 글자의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영화 장르의 이 첫 번째 글자를 따시면 이 세 번째 글자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좀 정신없으셨을 수가 있지만 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맞춰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잠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매미님 반갑습니다. 이인영님 반갑습니다. 오, 백희님은 정답을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말하지 않고 잠시 후에 우리 시황 선생님의 무료 라이브 교육에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북님도 맞춰주셨고요. 우리 찐주린이님은 뭘까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뭘까요? 과연? 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보기 한번 돌려보셔서 다시 한번 노란톡에 정답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정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